안녕하세요. 아하빌딩의 이코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건물주는 파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주로 실패한 사람들은 2022년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이고 2021년 이전에 투자한 건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2022년 이후에 매입한 건물주들인데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2022년 이후에 매입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라는 표현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과 2023년에 매입한 분들 중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2022년 이후에 건물에 매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경우는 강남에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한 분들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건축비가 평당 600에서 8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크라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2022년 이후에는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토지는 고점일 때 비싸게 매입했지, 건축비도 비싸게 들었지, 금리는 올랐지, 임대료는 오히려 하락했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2022년 이후 신축 및 리모델링한 건물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 건물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량이 매매 거래량을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신축 준공 건수와 빌딩 매매 건수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에 준공 건수가 226건이고요. 23년에는 222건, 24년에는 190건입니다. 자, 강남구청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이렇게 신축 허가 건수죠. 이렇게 달받아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확인된 게 총 이렇게 나온 거고요. 또 이제 강남구의 매매 건수를 볼게요. 2022년에 강남구 전체 실거래가는요. 자, 227건입니다. 2023년에는 182건이고 24년에는 305건이고요. 이거를 추린 기준은요. 자, 여기에서 일반 집합이 있는데 집합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집합 같은 경우는 빌딩이 아니라 이제 구분상가이기 때문에 자, 일반으로 놓고요. 도로명에서도 광평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해제 사유 발생일입니다. 해제된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제 발생 사유도 뺐고 또 지분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은 빌딩 통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있는 지분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통건물로 볼 수 없어서 지분도 뺐습니다. 그렇게 나온 숫자가 182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강남구 빌딩이고요. 2022년에 빌딩 매매가 227건이 거래가 되었고 신축 빌딩 준공은 226건입니다. 23년은 180건이고 신축 빌딩 준공은 222건이에요. 그러니까 빌딩 매매 거래량보다 신축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초과가 된 거죠. 2024년에는 그나마 매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선방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신축 준공이 거래량보다 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리모델링은 뺐어요. 그러니까 신축 빌딩만 이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매매 거래량을 가지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강남에 총 23,000여 개의 빌딩이 있거든요. 강남구 건축물 대장을 검색을 할 건데 대지 면적은 500평 미만, 그리고 건물 면적은 3,000평 미만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이 나왔고요. 총 22,965, 23,000여 개의 강남구에 빌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매가 이렇게 200에서 300건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신축 빌딩 준공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신축 빌딩 또 리모델링 건물 약 400여 개 매물이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공급량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보통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요, 10명 중 8명은 단기 투자, 엑시트 목적으로 신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축된 건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낮아졌죠. 결국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손실은 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2022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의 두 번째 문제는요, 강남을 찾는 투자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투자자 10명 중 8명이 강남을 선택을 했지만은요, 지금은 10명 중 2명만이 강남만을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임대료가 낮아도 시세 차익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적당한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건물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강남 투자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서울의 중심부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인 거죠. 현재 강남에서 매각된 건물들은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2021년 이전에 매입한 건물들이죠. 반면에 2022년 이후에 매입한 건물들은 손실을 보고 매각된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임대료 하락입니다. 빌딩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듯이 임대 시장에도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 왜냐하면 코로나 특수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임대 시장도 함께 화랑을 맞았는데요.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을 했죠. 그런데 그때 임대료를 받고 있던 시세가요, 아직도 그 시세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값도 한번 올라가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임대료도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매달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쉽게 낮출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했으면 임대료도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그런 공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수익률 2%도 안 되는 건물을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못 사는 겁니다.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기 힘든 거죠. 일반 서민한테 강남의 하이엔드 고급 주택을 관리비만 주고 공짜로 살아라 해도 부담스러워 못 사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관리비만 해도 월 400~500만 원이 나오는데 아무리 공짜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네 번째 문제는요, 경제와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올린 영상에서 법인 파산 급증 공실 비상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법인 파산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공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뤘는데,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다소 개선은 될 수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트럼프 관세 정책과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경기가 회복하려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적극 투자를 하면서 임대시장도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현재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022년, 2023년에 신축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자, 첫 번째는 손해 없이 파냐, 또는 조금 손해를 보고 파냐. 또 두 번째는 임대를 낮춰서라도 임대를 맞춰놓고 버티냐 일 텐데요. 그런데 저는 임대료를 낮춰서 버틴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사실 매매 가격도 제가 못 받는 시대이지만 임대료도 제가 못 받는 시대입니다.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임대 시세가 통임대 기준으로 평당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 쏟아지기 직전에는요, 통임대가 워낙 기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130%, 많게는 150%까지 더 얹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례를 기준으로 신축을 진행했던 결과 지금은 그런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렌트 프리, 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줘야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매매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것처럼 임대 시장도 임차인 우위 시장으로 변한 것이죠. 예전에는 100억짜리 강남 건물에서 월 2,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2천만 원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이자 부담이 임대료보다 커져서 1년 후 법인의 재무제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은행은요, 재무제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불이익을 주는데요. 특히 대출 연장 시 이자를 2% 정도 추가로 인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기존에 4%였던 대출 이자가요, 6%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6%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따져봤자 은행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싫으면 다른 데로 갈아타세요 라고 말이죠. 요즘 은행 참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기를 썼지만 이제는 차주들이 대출 좀 해달라고 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갑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손실날 건물은요, 제2금융권에서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기존에 이자율 4%로 대출을 사용하던 건물주가 6%로 이자가 올라가면 기존에 월 2천만 원이던 이자가 3천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는 1,500에서 1,8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자는 오히려 3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임대료의 2배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이게 끝이 아니죠. 재산세, 유지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3천만 원 내는 100억짜리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가 월 1,8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이자와 유지비, 세금 등을 합쳐서 매월 1,5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면 1년이면 1,800만 원, 3년이면 5억 4천만 원, 5년이면 9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며 빠르게 매각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디벨롭은 끝났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 좋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투자를 신중하게 진행하셨을 것이고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벨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신축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시대에 맞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신축을 해서 임대를 맞추고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성수동에 땅을 신축할 예정에 있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직접 보여드리고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데 이번 프로젝트는 빌딩 건축 시장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